이 미국 여성은 남편의 고향에 처음으로 함께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은 급히 그녀에게 검은 차도를 입게 했습니다. 입지 않으면 총에 맞을 것이라며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때 무장한 종교 강신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유는 여성의 머리 스카프가 머리카락을 완전히 덮지 않았다는 것. 남편은 필사적으로 무장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형수가 안나의 스카프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홀도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제야 군인들은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안나는 이런 관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단지 남편을 따라 고향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2주 후에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편은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영구히 정착할 작정이었습니다. 안나와 딸을 억지로 머물게 하면서 이 소식은 안나에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안나는 그가 정말 자신을 때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귀국을 위해 그녀는 집안 어른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날 지지 대신 그녀는 남편 가족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반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던 여성들까지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안나를 완전히 부셔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첫 기회에 집으로 가는 표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즉시 여권과 은행카드를 압수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나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녀는 대사발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와 딸은 미국 영사관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피부색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려던 참에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란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인이라고. 이 나라의 법률은 여성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망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남편에게 잔인한 쿠타를 당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 후에 안나는 최대한 순종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현지 여성들과 함께 이슬람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외출할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탈출의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집에 음식이 떨어져 남편이 뜻밖에도 안나가 장보러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데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가 그녀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달러를 동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공중전화로 미국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녀가 지폐를 들고 가게에 다가가자 옷가게 주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가게에 전화가 있으니 자유롭게 쓰라고. 이것은 그녀가 여기서 느낀 첫 번째 친절이었습니다. 안나는 통화 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목적을 감지했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그가 말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고. 그리고 안나가 필요하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안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악수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곧 안나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딸이 학교 첫날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안나가 다음날 딸을 동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안나에게 또 다른 외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옷가게에 갔습니다. 주인은 급히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그 후 그녀를 위해 세심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용은 단 1만 달러였습니다. 주인은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아이를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학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늦은 것만으로도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안나는 남편에게 땅에 눌려 맞았습니다. 딸의 울음을 무시하고 그의 구타는 학교 안에서 거리로 끌고 나왔습니다. 근처 교사들은 차갑게 지켜만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내를 훈계하는 것은 여기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비를 지불했을 때 안나는 순간을 포착해 화가 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안나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안나는 딸을 찾으러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러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이를 데려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안나의 희망은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그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 집을 팔고 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딸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비자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탈출할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곧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안나는 기회를 잡아 딸을 빠르게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다음 옷가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출발했습니다. 밤새 달린 후에 차가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운전사가 달려왔습니다. 안나가 가져온 모든 짐을 쏟아버리고 지갑과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시계까지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안나는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생존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출발했지만 총소리에 의해 멈췄습니다. 곧 그들은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사가 필요한 통행 허가증을 제시했고 도적들은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밤에 그들은 마지막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나가 경비병들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 운전사가 안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차량 없이 그들의 진행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사가 말을 찾았습니다. 말에 의지해 그들은 여러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3일 밤낮 후에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연락책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운전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운전사가 안나에게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열어보니 그가 압수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그렇지 않았으면 도적들이 그녀를 털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터키의 국경 도시에서 내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미국 영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탈출은 끝났습니다.